여러분들께서는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인지와 판단, 그리고 제어가 그것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중 인지를 어떻게 하는지, 자동차 외부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지 그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이번 차시에서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판단을 인간의 뇌에서 했다면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판단 분야의 요소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차시에서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즉 기계가 인간의 어떠한 행동을 모방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할까, 그 자율주행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떤 거였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학습을 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인지와 판단, 제어였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인지와 관련된 요소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지금 2차시에서는 자율주행을 위한 판단 분야 요소 기술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까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습을 하고 있는지.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5단계 완전한 자율주행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판단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지, 정보를 획득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 내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구조, 인간의 뇌를 본뜬 사고 구조를 과연 기계가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느냐, 그 구현의 완벽성에 따라서 이 판단 분야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모든 요소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부분이 바로 이 자율주행을 위한 판단 분야라고, 자율주행을 위한 판단 분야 요소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판단. 사람은 뇌가 하죠. 자, 컴퓨터는 뭐가 할까요? 기계는 뭐가 할까요? 여러분들 인공지능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분명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미래 기술 트렌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이자 키워드가 바로 이 인공지능일 겁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이라는 표현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몇몇 분들이 끄덕거리는 모습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딥러닝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들어보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인공지능이든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항상 언론에서도 접하셨을 거고 다양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이 세 가지 개념의 차이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는 분이 계신가요? 대부분은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이 딥러닝이고 딥러닝이 인공지능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답이 아주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자율주행을 배우는, 적어도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 자율주행을 배우는 우리들이라면 그래도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각각 다른 범주의 표현이다라는 정도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 자율주행에 있어서 판단,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적어도 범주의 측면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시겠지만, 자, 딥러닝의 상위 개념이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의 상위 개념이 AI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이 세 가지를 혼용해서 혹은 동의어로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범주에 있어서는 엄연히 다르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다를까요?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가장 상위 개념인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은 1960년대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뜻은 뭔가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처럼 기계가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AI라는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AI라는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절대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다양한 표현이 존재를 하고 있을 뿐이죠. 인간처럼 사고하느냐, 그것이 AI냐? 자, 인간처럼 행동하느냐? 자, 그것이 AI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AI냐?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AI냐?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실제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대학 교재에서 쓰고 있는 정의의 표현입니다. 그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범주의 정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모두 어느 하나에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AI의 개념이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인간의 지능을 본뜬 기계가 AI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머신러닝이라는 건 뭘까요? 머신러닝.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이 AI,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한국말로 직역하면 뭐죠? 기계학습이죠. AI를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기계가, AI가 적용되어야 할 기계가 뭔가를 배워서 학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시는 것들, 또 회사에서 업무를 하시는 것들 다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배우고 일을 하실 수 있나요? 항상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 필요한가요? 뭔가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내가 경험을 쌓아나가거나 이러한 나의 교육과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시는 업무를 너무나 훌륭히 잘하고 계시고 또 학생의 입장에서 지금의 수업을 너무나 잘 듣고 계시는 거죠. 뭐든지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걸 학습하기 위한 배움의 과정과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즉 AI를 구현을 하기 위한 그 방법은 어떻게 되냐? 머신러닝을 통해서 AI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딥러닝은 뭘까요? 딥러닝이라는 것은 그 머신러닝을 구체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AI와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범주의 차이가 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결국 AI를 하기 위한 기계가 인공지능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다. 학습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지능을 기계로 구현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머신러닝이고 그러한 머신러닝을 실현하는 기술이 딥러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인지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를 인간의 뇌처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뭐가 발전을 해야 되죠?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학습 방법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발전될 수 있어야 SAE,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정의한 5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차시에서는 인지와 판단과 제어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학습을 했던 거라면 이번 차시에서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개념적인 구분을 이해하셨다면 본 수업은 성공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이런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어떤 학습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자, 기계가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새로운 일을 하실 때 혹은 새로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학습을 하고 익히시나요?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
물론 초보 운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베테랑 운전자분들도 계시겠죠. 자, 여기 계신 베테랑 운전자분들께서는 어떠한 학습을 통해서 지금의 운전 실력에 도달을 하시게 된 건가요? 자, 기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학습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도 학습과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비지도 학습,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강화 학습,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학습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 학습이라는 걸 살펴볼까요? 예, 지도 학습, 어떻게 학습을 하는 거죠?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답을 미리 학습해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즉, 지도 학습의 가장 특징은 정답이 미리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것은 기린이다, 이것은 고양이이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정답입니다. 그렇죠? 기린을 가지고, 이 기린이라는 사진을 가지고 코끼리라고 하시는 분은 없죠. 고양이라는 사진을 가지고 두더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기린이고 고양이입니다. 이러한 정답을 기계한테 주어주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그림이나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도학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한테 기린이라는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고양이라는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학습을 시켰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이미지는 뭐니? 라고 했을 때 답을 기린이라고 했다면 학습에 성공한 거죠. 지도학습에 성공을 할 겁니다. 성공을 한 걸 겁니다. 이 지도학습의 목적은 크게 분류와 회귀생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류는 뭘까요? 지금 제가 이것은 기린이요, 이것은 고양이요 했던 것처럼 어떠한 데이터는 기린이라는 클래스로 정의를 하고 어떠한 데이터는 고양이라는 클래스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두 가지의 클래스로 구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중 분류라고 하고요. 두 가지 이상의 클래스로 분류를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다중 분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도학습의 시작은 그 분류에서 시작한다. 데이터를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린이요, 저것은 고양이요, 이것은 두더지요, 이것은 독수리요.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것에 맞는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것이 바로 지도학습의 시작이고요. 자, 회귀생성이라는 뭔가요? 회귀생성. 어려운 표현이죠. 혹시 통계나 확률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회귀라는 표현이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회귀라는 것은 가령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어떤 새로운 정보를 예측을 하는 것을 회귀라고 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저의 검은 머리와 흰 머리의 개수와 저의 주름의 정도를 가지고 저 사람은 몇 살일까라고 예측을 하는 것처럼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상황을 예측을 하는 것을 회귀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도학습은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 답을 컴퓨터가, 기계가 올바로 찾아갈 수 있는지를 도와주도록 학습시키는 것이 지도학습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올바르게 분류해줘야 하고 그 분류한 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지도학습의 핵심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 자,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상태에서의 학습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지도학습은 그와 반대로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데 어떻게 학습을 하죠? 정답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동일한 유사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도학습에서는 기린과 고양이에 대한 명확한 정답이 있는 상태에서 답을 찾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린과 고양이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즉, 이 사람은 이것이 기린인지 고양이인지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기린이니 이것이 고양이니 맞출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살아오면서 기린과 고양이를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게 기린이고 어떤 게 고양이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때는 특징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특징? 특징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기린이라는 거는 모릅니다. 이게 기린이라는 건 모르지만 항상 이런 애들은 보니까 뭐 목이 길고 얼룩무늬가 있고 좀 노랗고, 그러면 노랗고 얼룩무늬가 있고 목이 긴 애들은 다 비슷한 애들이겠구나. 비슷한 친구들이겠구나. 꼬리가 있고 귀가 뾰족하고 수염이 있고 눈의 동공이 일자 형태로 날카롭다. 이런 애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비슷한 애들일 거야. 이런 과정을 우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군집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게 기린인지 이게 고양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애들은 다 그냥 어떤 하나의 동일한 동물이겠구나. 또 이렇게 생긴 애들은 또 다른 형태의 또 비슷한 동물이겠구나. 이렇게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패턴과 규칙과 어떤 특징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군집화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원 데이터에 대한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하지만 이번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정답이 있는 상태에서 기린 고양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학습시키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이것이 기린이니 고양이니 정답을 찾게 하는 것이 지도학습. 그것이 아니라 특징을 바탕으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비슷한 동물이겠구나. 이렇게 패턴과 특징을 바탕으로 학습을 해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 페이지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현재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학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취할 때마다 외부 환경에서 보상이 주어진다. 보상이라는 표현이 있군요. 이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글만 봐서는 이 강화학습이 어떠한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아래 그림을 한번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래 그림에 강아지가 있고요. 그 강아지의 주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아지는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군요.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죠. 자, 주인이 뭔가 간식을 들고 있습니다. 주인이 간식을 들고 있고 강아지한테 뭐라고 하죠? 앉아, 일어서, 손, 이런 표현들을 하죠. 뭔가 강아지로부터 어떠한 행동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관찰을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간식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저 간식을 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강아지 주인이 앉아라고 했는데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간식을 주지 않는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고민을 하죠. 그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 주인을 관찰을 하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적합한 행동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에게 간식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를 계속 강아지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주인이 앉아라고 했을 때 내가 두 다리를 모으고 앉았더니 그때서야 주인이 간식을 주시는군요. 그랬을 때 주인이 주는 간식은 보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보상이 주어지니까 그럼 강아지는 어떤 걸 깨닫는 거죠? 뭔가 앉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앉아 했을 때 내가 땅바닥에 주저앉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구나. 그것이 옳으니까 나한테 간식이라는 보상을 주는구나 라고 강아지는 학습을 하는 거겠죠. 그런 학습을 바탕으로 강아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앉아를 해서 간식을 받기까지 강아지는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앉아라는 것을 들으면 본인이 앉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뒤로는 주인이 앉으라고 할 때마다 앉는 거죠. 한번 경험을 터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뒤로는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상을 통해서 최적화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진행을 하고 학습을 해서 상황 판단에 대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강화학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강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오랜 시간을 끌었는데요. 우리 자율주행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자율주행에 주차를 한다. 아무 지식과 학습이 안 된 기계가 본인이 스스로 주차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센서, 카메라가 자동차에 장착이 되었다고 한들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잘못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를 긁거나 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화학습처럼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올바르게 주차를 한 상황에 대해서 보상 신호를 받는다면 그 보상 신호를 받는 경우를 바탕으로 본인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주차를 해야겠구나. 핸들을 이렇게 꺾어야겠고 다른 어떤 제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최적화된 주차를 했을 때 보상 신호를 받구나. 이게 내가 옳게 한 거구나. 라는 거를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을 통해서 보상이 주어지고 향후에는 그 보상이 매번 주어지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강화학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대해서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여러 가지 형태의 학습이 있는데 자, 자율주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율주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딥러닝을 기반한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식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고 제가 적었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을 해서 올바른 답을 찾는 것 우리는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처음에는 초보운전이라는 간판을 달고 여러 가지 미숙한 운전을 통해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여러분들 베테랑 운전자가 되신 것처럼 기계도 그렇게 본인이 경험을 많이 확보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것만큼 기계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지 똑같이 성과를 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완성된 인공지능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땐 여러 가지 형태의 접근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의 왼쪽에서 보신 것처럼 룰 베이스, 어떤 규칙에 기반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주행 중에서 여러분 주행한다고 했을 때, 자율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 기계가 맞닥뜨리게 될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정교하게 규칙으로 모델링을 해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규칙을 모델링을 해주면 기계가 그대로 따라 해주는 거죠. 어쨌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규칙을 알려주면 자,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야, 너는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낮춰야 돼. 파란불로 바뀌면 다시 엑셀러레이터를 전자적으로 제어해서 차를 출발시켜야 돼. 갑자기 누가 튀어나온다?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규칙이죠.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저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하나 기계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학습 방법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구현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인간이 운전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과 경험에 대해서 규칙으로 입력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입력하다 보면 뭔가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서 규칙으로 입력을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수동으로 소위 말하는 주입식이죠. 야, 이땐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계를 가르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될 수가 없다. 즉 어떻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처럼 다양한 상황을 접하고 무작위로 접하고 여러 가지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햇빛이 들 때나
뭐 내 옆에 차가 밀릴 때나 차량 소통이 원활할 때나 이런 다양한 소통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했고 비록 내가 접하지 않은 도로, 접하지 않은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는 인간처럼 기계도 그렇게 해야 되려면 이렇게 주입식 교육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적당한 데이터로 학습은 시키되 이러한 딥러닝과 강화 학습을 통해서 특히 이런 비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을 통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율주행 기계가 모든 상황에 대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비지도 학습 기반과 강화 학습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딥러닝과 인공지능을 100% 완성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데 어쨌든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것처럼 그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 인지에 이어서 판단 분야와 관련된 특히 이제 딥러닝에 관점된 요소 기술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율주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지와 판단과 제어를 포괄한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